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 영상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찍으려고 미리 준비해놨던 그 주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또 책임감이 활동해서, 또 방송복, 이것도 제가 아시겠지만 일주일 동안 또 휴가 복귀 해가지고 양복만 입고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방송복 보고 싶어 할까봐, 이 방송복, 스페인, 예, 트레이닝복, 예, 나라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나라, 입고 제가 방송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어저께 감독이 아직도 가시진 않아요. 근데 어제 제가 기분 좋게 올렸던 영상을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예. 지금 저 한 100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많이 안 보셨는데, 정말 그거 꼭 봐야 되는 영상인데 왜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살짝 보따리 푼 건데, 의외로 보면 사람들이 참 보약을 잘 안 먹어요. 뭔가 보약이고 몸에 좋은 거는 따박따박 그것도 먹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보약보다는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거 좋아하는 것처럼 보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더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꼭 보셔야 되는데 어저께. 예. 20대한테 예, 20대 때 미리 알면 좋은 세 가지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바로 보려고 들어가죠. 뭐. 왜냐면 오늘은 회사에서 겪었던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쉬고, 뉴스로 와가지고 좀 청소도 좀 하고, 예, 그래가지고,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에피소드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던 얘기들, 지난주에 적어놨던 걸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자산 투자의 최고의 방법은 이제 현금과 리밸런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선배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예요. 사실 뭐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무슨 시험을 보거나 이런 걸 보지만 우리가 참고서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수학에 정석이 없거나 뭐 성문 종합 영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영어 공부를 못하고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늘 오픈북이에요. 다 열려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에 집중할 것이냐, 어떤 것이 맥락이냐,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저께도 사실 제 먼 사촌이죠. 사촌 동생이 이제 와서, 멘토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예, 멘토. 멘토를 요청했는데, 나이가 34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저께 저녁에 맥주 한잔 하고 시원하게 기분 좋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 도가니탕 먹고, 그리고 또 스타벅스에서 커피까지 마셔가면서 이제 완전 온라이트한 롱롱 멘토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이제 두 가지죠. 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뭐 배우자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지금 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줬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를 벌어야 좀 안정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사실은 돈을 좀 많이 벌어요. 강사를 하는데, 학원 사업을 하는데, 뭐 이러면 셀러리맨보다는 훨씬 많이 벌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300을 벌 때는 500을 벌면 만족될 것 같고, 500을 벌 때는 800을 벌면 만족될 것 같은데, 뭐 늘 항상 비슷한 것 같다. 돈이 늘어나도 늘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거나 이게를 떠나서, 얘가 그랬어요. 3천만 원 벌어도 방황되는 건 없다. 예. 월 3천만 원씩 10년을 벌었는데도 뭐 제가 큰 뭐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3천만 원을 벌어도 변화된 건 없는데 뭔가 본인이 변화됐다, 뭔가 안정됐다는 느낌이 들려면 게임의 오거나이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거기 들어가서 플레이어가 돼서는 안 되고 게임의 오거나이저가 되든지 아니면 독보적인 플레이어, 거의 오거나이저 수준의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단 강사로 치면은 이무진인가요? 김우진인가요? 뭐죠? 메가스터디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엄청난 이제 강사가 되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도 결국은 사실 나중에 갔을 때 큰 부자 됐다는 느낌을 못 가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 신라호텔을 갔지만 세상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멘토를 드리는 거는 엄청난 부자가 들으라고 드린 멘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노멀 하신 분들이거나 좀 약간 어브노멀, 노멀보다 좀 밑으로, 에버리지 밑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소위 얘기해서 내 스스로가 약간 포만감이 느껴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제가 이 청년의 힘 뉴스룸을 하는 거고 또 청년의 힘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랬어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라고. 그냥 굳이 왜 어차피 힘들다. 3천을 벌든 뭘 3천을 벌어도 변화된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 친구가 얼굴이 되게 편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 2세, 3세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0.00001% 안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의 개인적인 폴춘이에요. 폴춘. 본인의 개인적인 운명입니다. 데스티니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얻을 수 없는 기회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굳이 머릿속에 둘 필요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니 이런 것도 머릿속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부자 안 돼도 돼요. 그렇게 안 돼도 재밌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재밌어요. 재밌는 것들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지금 예를 들면 좀 많이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래도 좀 약간 포만감을 좀 더 느끼고 싶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산 투자를 좀 어떻게 보면 포커스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자산 투자를 포커스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저는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헌금과 이제 리밸런싱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자산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현금을 돌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월급쟁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현금의 흐름이라는 것은 수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입. 근데 그 수입이 셀러리맨 같은 수입도 있는 거고 또는 렌트, 소위 얘기해서 건물주가 가지는 월세 같은 수입도 있겠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왜? 월세로 선택해야 부동산을 계속 살수록 거기서 나온 월세를 받고 또 그래 가지고 또 부동산을 사는 것을 이제 계속 선순환을 시키겠다는 개념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고. 근데 사실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사람들은 많죠. 우리나라도 부동산으로만 몇 조가 되시는, 재산이 몇 조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솔직히 얘기하면 조 단위도 아니에요. 개인 재산이 내가 봤을 때 1,000억도 안 돼요. 본인이 얘기하는 게 6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미국 사람들은 1,000만 불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예, 1,000만 불. 근데 1,000만 불이라 그래봐야 우리나라 120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20억은 큰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5천만 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재산이 5천만 불. 1억 불 돼야 1,000억이에요. 1,200억이죠. 우리나라에서 1,200억 부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되게 큰 부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버트 기요사키 큰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로버트 기요사키는 별다름이 없다는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을 안 보고 로버트 기요사키 영상을 볼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뭐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현금의 흐름이나 일반 셀러리맨이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산 투자에 있어서 현금이 묶인다는 느낌으로 자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현금을 묶어놓고 뭐가 들어올 돈이 없어. 내가 이거를 몰빵을 하면 뭐가 앞으로 수입이 없다든지 뭔가 내가 생활을 못해. 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솔직히 여기 뉴스룸도 렌트를 내야 돼요. 네. 렌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운영 자금이 있어야 제가 마음 편하게 발 뻗고 내가 다음 달에 내가 이 재미없는 영상이 찍을 수 있다는 어떤 안도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운영 자금이 있어야 뭐 소위 얘기해서 생활도 하면서 내가 투자해 놓은 곳에 대해서 투자 금액이 뭐 10배, 20배 뛰지 않아도 내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라면도 먹고 술도 마시고 뭐 기름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있어야 소위 얘기해서 내가 이 투자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현금의 흐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생활할 수 있는 현금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자산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리밸런싱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현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물론 있는 자산을 팔고 그걸 현금 확보해서 줄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또 현금의 흐름입니다만 그래서 유동성인 거죠.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팔기가 쉬운 것이 현금인 거죠. 두 번째 팔기가 쉬운 것이 뭐 가상화폐도 팔기는 쉽죠. 제가 가상화폐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유동성이 쉽기 때문이에요. 현금화 시키기가 쉬운 거죠. 예. 현금화 시키기가 어려울수록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로버트 기요사키 얘기입니다. 제가 아니라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해요. 예, 이 얘기도 로버트 기요사키 얘기예요. 근데 전 동감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유동성 확보가 느려지는 자산이 늘 보면은 항상 세금이 많아요. 그리고 위험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또 그걸 돈을 버는 경우도 많죠. 왜? 결국 부동산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가장 레버리지가 크긴 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자산은 여러 가지로 배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어떤 종목이 팍 될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네, 누구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고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고도성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은 늘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뭐 로버트 기요사키 말이 맞습니다. 근데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뭐 부동산을 엄청나게 많이 사면 세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자산을 투자할 때 현금 생각을 잘 안 해요, 보면.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굶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부동산에다 몰빵하고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뭐 셀러리맨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아마 좀 힘들어지겠죠. 왜? 지금 뭐 이제 이자가 7% 8% 되면 이제 아마 못 견디고 이제 매물로 나오는 부동산도 많을 겁니다. 또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투자를 할 때요. 현금이라는 것은 이꼬로 컴포터블이에요. 컨버터블이 아니라 컴포터블. 말하자면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정감. 안정감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투자라는 개념을 자꾸 리스크를 생각하는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안정감이에요. 내가 안정감이 있어야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고 안정된 투자라는 것이 바로 리스크를 가장 해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안정된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막 몰빵을 다 뭘 했든 내 마음이 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마음이 편치 않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보통 보면 대부분 다 현금 확보가 되지 않는 자산의 투자를 몰빵하는 경우하고 또 현금을 실제로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확보 자체를 현금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현금은 죄다, 뭐 현금은 죄악이다 이런 거 뭐 유튜브에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현금을 계속 은행에다 넣어놓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행에서
자산과 현금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빈번한 속도가 있더라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도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들어갔다 다시 들어가고 들어갔다 들어가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현금의 흐름이에요. 이게 현금의 흐름. 이게 현금의 흐름이고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말하자면 현금과 리밸런싱은 같은 얘기예요. 리밸런싱이란 말 자체가 현금이란 얘기예요. 리밸런스가 리퀴드라는 우리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야 유동성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왜 리퀴디티가 무슨 뜻이야? 제가 근데 국제경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연대정학과는 정착도 많이 배우지만 사실은 국제정책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리퀴디티 그러니까 리퀴드 우리가 이제 흐르다는 뜻이잖아요. 액체 리퀴디티가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뜻이에요. 유동성. 그때 왜 이 현금을 커런시를 유동성이라고 할까? 현금, 커런시를 왜 리퀴디티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유동성의 이름을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배워서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돈을 넣고 투자를 인베스트를 해보고 해야 그게 이제 자기가 리퀴디티가 리퀴디티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야. 단 100불이든 1000불이든 그래서 자기가 투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되고 서울 밖에서 아무리 뭐 연세대학교를 봐도 공부를 해본 연세대학하고 그냥 하고 다닌 연세대학은 모르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상당히 이제 힘들었는데 왜 응원단이 저를 힘들게 했고 아카라카가 저를 힘들게 했고 또 우리 같은 동기들이 워낙 똑똑해서 저를 힘들게 했죠. 그래서 모던 칼리지 잉글리시 소위 얘기해서 우리 연대 이 교양 영어만큼 힘든 영어는 없죠. 정말 힘들게 했어요. 저를. 영동고등학교 영어 강심 한 장을 영어로 힘들게 하는 학교가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참 연세대학교라는 것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 학교인지를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학교인데 아무튼 밖에서 보는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직접 해보면서 느끼는 거고 또 옆에서 보면서도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부자들, 리치들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리치들이 리치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항상 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거에 대한 comfortable이에요. comfortable. 예, comfortable 죄송합니다. comfortable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자를 따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무슨 욕심과 욕망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부자가 돼 있는 사람들을 따라만 해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들은 뭘 가지고 제일 중요시 여긴가? 바로 그 리퀴디티를 중요시 여기고 커런시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 현금화 할 수 있느냐? 현금을 확보하는 거. 늘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비중을 늘려가는 겁니다. 뭐든지 점점 비중을 늘려가는 거. 커런시 시키면서 또 사고, 높아지면 또 팔았다가 또 사고, 뭐가 높아지면 일단 팔아. 더 오를지도 모르잖아. 아니에요. 그걸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해 나가야 돼. 그래서 자꾸 비중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무슨 다른 그림이 됐든 장기 보유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았다가 더 늘리고 또 오르면 팔았다가 더 늘리고 싸면 다 사고 이걸 반복해 나가야 돼. 이 리밸런싱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모든 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 부분을 명확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그냥 내 쪼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부부장이 아시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있어봤고 또 나도 돈을 벌어봤고 또 누군가가 하는 걸 봐왔고 그리고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분들한테 민폐 안 끼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뭐 거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뭐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이게 현금 중요하다, 컴포터블 중요하다 이걸 한번 되뇌시면서 그 감을 좀 이어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